오늘은 핵폭탄 분실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폭탄이라고 하면 보통 2차 세계대전이 떠오르죠. 1억 옥새를 외칠 정도로 항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일본이 핵폭탄 2발에 항복을 했으니까요. 이렇듯 핵폭탄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폭탄을 분실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지만 생각보다 사례가 꽤 있죠. 미국에서는 원자력 관련 사고를 용어로 정리해놨습니다. 오늘 이야기인 핵폭탄 분실 사고의 경우에는 브로큰 에로우라고 부르죠. 브로큰 에로우는 핵무기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지만 폭발이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핵무기를 잃어버렸을 때 우발적 폭발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누크플래시라고 부르죠. 다행히 현재까지 핵폭탄을 잃어버린 사건들은 브로큰 에로우급 사고뿐이었습니다. 하긴 누크플래시급이 있었다면 난리가 났겠죠. 오늘은 앞에서 말했듯이 브로큰 에로우 사건들 중에서 핵폭탄 분실 사건에 대해서만 알아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찾지 못했거나 회수하지 못한 사건들로만 말이죠. 비교적 유명한 필리핀의 핵폭탄 분실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다른 사건들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965년 필리핀의 수빅만 미해군 기지에서는 미군들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5일 미군은 평소와 같이 훈련을 하기 위해 미 해군 소속의 항공모함인 CV-14 타이콘데로가를 타고 훈련 장소로 이동했죠. 이날 훈련에 참여한 부대는 VA-56으로 미 해군에 공격되었습니다. 스카이호크의 MK-43 핵폭탄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훈련을 할 예정이었죠. 핵폭탄을 장착한 뒤 안전검사까지 마치고 스카이호크는 출격을 위해 2번 경납고에서 2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조종사였던 더글라스 웹스턴 중위는 스카이호크에 탑승하였죠. 그런데 출격 도중에 갑자기 스카이호크가 엘리베이터 난간을 넘어 바다에 빠져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긴급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이미 스카이호크는 바다 1600피트, 약 4900m 아래까지 추락해버린 뒤라 찾을 수 없었죠. 미국 정부는 핵폭탄이 사라진 것과 사람이 죽은 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81년 미 국방부인 펜타곤에서 사건을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핵폭탄을 잃어버린 사건은 심각한 일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보니 언론들과 대중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소재였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은 핵폭탄을 분실한 장소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약 80마일 정도 떨어진 필리핀 근해에서 일어났다는 것과 MK-43 핵폭탄의 위력이 1메가톤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1메가톤이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보통 핵이라고 하면 그냥 엄청난 무기라고만 생각하니까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리틀보의 위력이 16킬로톤이었습니다. 1메가톤은 1000킬로톤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보다 약 60배나 더 강하죠.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원자폭탄을 맞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PTSD죠. 그런데 자기 나라 근처 바닷속에 핵폭탄이 있으며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니 사건이 공개되고 불안에 떨기 시작했죠.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핵폭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게 피해가 갈 일은 없다고 주장했죠. 핵폭탄이 우발적으로 폭발하기에는 안전장치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우며 만약 바닷물에 의해 부식해서 핵폭탄이 터진다고 해도 이미 바다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에 일본 환경에는 영향을 끼칠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소련과 미국이 바다에서 핵폭탄 실험을 많이 하였지만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끼친 적은 없죠. 필리핀의 핵폭탄 분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됩니다. 나머지 5개 브로큰 에로우 분실 사건도 간단하게 알아보죠. 이번 사건은 미군이 모의 공격 훈련을 위해 알래스카에서 텍사스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1950년 2월 13일 미국 B-36 폭격기에는 17명의 사람이 탑승했고 MK4 원자폭탄도 탑재했죠. 그런데 이동 중 날씨가 추운 나머지 폭격기 엔진 6개 중 3개가 고장나게 됩니다. 추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죠. 조종사는 착륙할 곳을 찾기 시작했고 근처 캐나다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고장난 상태로 착륙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폭탄을 떨어뜨려 중량을 줄이기로 하죠. 그렇게 MK4 원자폭탄은 태평양 바다에 투하됩니다. 그래도 폭격기를 착륙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결국 사람들은 비상탈출을 감행합니다. 조종사가 없는 B-36 폭격기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근에 추락하죠. 미국 정부는 태평양 바다에서 원자폭탄을 찾으려고 수색 작업을 하였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이 최초로 원자폭탄을 잃어버린 사건이죠. 동시에 폭격기에 탑승했던 17명 중 5명이 실종되어 사망 처리를 했던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다음 사건은 6년 뒤인 1956년 3월 10일에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모로코로 향하던 미공군 B-47 폭격기가 지중해 상공에서 실종된 사건이죠. 폭격기에는 2개의 핵무기가 탑재된 상태였습니다. 1차 공중급유는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했지만 2차 공중급유에서 폭격기가 실종된 사건이죠.
광범위한 수색을 했지만 폭격기에 탑승해 있던 3명과 핵무기는 찾지 못했고 폭격기의 잔해 또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폭격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죠. 알 수 있는 것은 2개의 핵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사건은 1958년 2월 5일에 일어났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서 모의 전투훈련을 하던 중에 미국 B-47 폭격기와 F-86 전투기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충돌 이후 폭격기와 전투기는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전투기는 착륙에 성공했지만 폭격기는 쉽게 착륙하지 못했죠. 조종사는 MK-15 폭탄을 탑재한 상태로 착륙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해 폭탄을 투하해도 되는지 상관에게 물어봅니다. 상관은 MK 폭탄 투하를 허락해 주었죠. 폭격기는 사바나강 부근에 폭탄을 투하하고 착륙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바나강 지역에서 폭탄을 발견하지는 못하며 사건은 끝이 나죠. 3년 뒤인 1961년 1월 24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상공하던 B-52 폭격기 연료 누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B-52 폭격기에는 2.5 메가톤급 핵폭탄이 2개가 탑재되어 있었죠. 계속되는 연료 누출로 인해 폭격기는 조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탑승해 있던 8명은 비상 탈출을 하게 됩니다. 8명 중 1명이 마지막까지 남아 핵폭탄을 투하하는데 성공했으나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비상탈출하던 인원 중 2명도 사망하게 되면서 8명 중 3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목숨을 잃은 비극과는 별개로 2개의 핵폭탄은 지면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투하되기 시작했죠. 1개의 핵폭탄은 낙하산이 펴져 아무런 사고 없이 회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개의 폭탄은 땅에 그대로 박혀버리게 되었죠. 다행히 폭탄은 터지지 않았지만 지하수를 건드려버렸고 물이 쏟아져 나와 폭탄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폭탄이 박힌 곳에서 방사선이나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했죠. 다행히 유해물질은 나오지 않는 걸로 판명나며 사건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은 1968년에 일어난 USS 스콜피온 잠수함 실종 사건입니다. 스콜피온 잠수함은 미국이 잃어버린 잠수함입니다. 스콜피온은 냉전 당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대서양에서 활동했죠. 스콜피온 잠수함에는 소련의 배들을 공격하기 위한 어뢰가 있었습니다. 어뢰에 핵무기도 장착되어 있었죠. 그런데 운행 중이던 스콜피온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정부는 잠수함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스콜피온은 없어진 상태였죠. 결국 1968년 5월 22일 스콜피온 잠수함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잠수함에 타있던 99명의 승원들도 사망 처리되었죠. 미국 정부는 마지막 무전을 했던 위치를 찾아 수색을 진행했고 1968년 10월 말에 스콜피온 잠수함의 잔해를 찾게 됩니다. 정부는 잠수함이 아조레스에서 남서쪽으로 400마일 떨어진 대서양 해저 만피트에 위치해 있으며 파손된 상태로 있을 거라고 발표했죠.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지만 바다 깊은 곳에 있어서 피해를 끼칠 일은 없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침몰되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핵폭탄 분실 사건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